안녕하세요. 772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구독자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스백 하우스, 그러니까 흙을 부대자루에 부어서 벽체를 쌓아서 만드는 그런 집의 그런 시공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 인터넷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참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다.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그 서양 고대 건축들 많이 둘러보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제 채널이 무슨 여행 채널도 아니고 제가 갔다 와서 거기서 사온 것 중에 가장 내가 이번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책을 2권 사왔습니다. 굉장히 귀한 책이거든요. 1941년도 그때 만든 책입니다.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이 로마 건축물, 이탈리아 로마 쪽 그 고대 건축물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2권은 잘 싸가지고 왔어요. 그 밖에 책들 여러 권을 샀는데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안에 그 1941년, 1942년 그때 발행된 책인데 너무 귀한 책 2권을 발견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구독자 설백님이 질문하신 이 어스백 하우스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이분법으로 이 어스백 하우스가 좋다 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그쵸 힘든 거예요. 먼저 어스백 하우스가 뭐냐, 옛날부터 군대에서 무슨 막사나 진지 같은 거 구축할 때 가장 간단하잖아요. 그 자루하고 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루에다가 흙을 퍼담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방공에 대한 그 참모나 진지도 만들고, 또 이런 브라질이나 저쪽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이 편리하게 집 지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또 그렇게 사용됐었고, 1984년도에는 한창 이제 우주 개발을 할 때 달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냐, 여기서 건축 자재를 다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가 나온 게 미 항공우주국에서 그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이 어스백입니다. 달나라에도 흙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루만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어스백 하우스를 짓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1984년도에 나왔었습니다. 뭐 그 밖에 또 그럼 이 안전성은 어떠냐, 이 자루에다가 흙을 담아서 집을 지면은 약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ICBO라고 해서 국제 건축 회의 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받아서 검증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 뭡니까 웨스트 포인트, 미국 그 뭐죠 육군 사관학교죠. 미 육군 사관학교 기술부에서 그걸 다 검토를 해서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 튼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문제가 없어요. 이 어스백 방식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요런 포대자루에다가 흙을 담아서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브라질 환경단체 거기서 개발한 건데, 에코카라고 그 단체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자루가 아니라 그 자루를 튜브 형식으로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을 계속 퍼 담으면서 그 자루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이퍼 도브라는 그런 이 망사 자루를 개발해서 그렇게 짓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뭐 어떠냐, 그 부대 자루는 간단합니다. 그냥 혼자서도 가능하죠. 혼자서 흙을 퍼담아서 하나씩 그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긴 자루 방식, 이 에코카 여기 단체에서 개발한 하이퍼 도브라는 그런 긴 그 망 자루는 혼자서는 좀 하기 힘들죠. 흙 퍼담아줘야죠. 또 그거 자루에 담는 거 붙잡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길어지면서 혼자서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뭐 부대자루에 따라서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흙 재료입니다. 이 흙이라는 게 구성 성분이 지역마다 동네마다 뭐 다 달라요. 흙 입자 크기도 다르고 흙 성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저 전라도 쪽에는 전라도 쪽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 황토라는 흙이 많이 나옵니다. 황토의 그 흙의 성분과 흙의 효능, 질은
굉장히 좋은 점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황토가 모든 지역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흙의 종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루에 담는 흙이 일반적인 그냥 흙을 담을 것인지, 또 흙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황토를 골라서 또 특별히 황토를 실어다 담을 것인지, 아니면은 뭘 섞어서 이 자루에다 담을 것인지. 그렇죠? 흙하고 또 좀 굳는데 유효한 성분이 있어요. 석회 같은 거. 그 다음에 좀 너무 자루가 무겁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거울 필요가 있냐. 그리고 좀 더 흙보다도 더 단열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톱밥이나 또는 왕겨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서 흙이랑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가벼워지면서 단열 성능도 좋겠죠. 그리고 또 흙 부대자루로만 쭉 벽을 하지 않고 골조를 세우고 그 사이 벽을 흙자루로 채우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좀 방식이 조금 변형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이 뭐냐? 흙자루로 집을 지을 경우 어스백 하우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이제 간편하게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적이다, 돈이 적게 든다. 그래서 가장 저는 권할 만한 거는 그냥 혼자서 집 짓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나하나 흙부대를 쌓아서, 또 물론 이제 가족이 도와주고 또 친구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또 좀 빠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다, 간단하게.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집 짓는데 이 돈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집 지을 때 지금 이 어스백 이 방식이 매력벽, 벽체, 집의 어떤 형태, 골조를 만드는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정돼서 이제 경제적이다, 뭐 돈이 절약된다 이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써서 할 경우에는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흙이 주변에서 구하기가 어렵고, 또 뭐 그 흙 관계가 좀 잘 안 맞으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자루값은 뭐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PP나 PE 자루, 마대자루라고 해서 그거다든지, 또는 양파망 같은 거, 또 쌀포대 이런 거 뭐 자루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루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25평 또는 30평, 한 100스퀘어미터, 100평방미터짜리 집을 하나 지을 경우에 이 자루값은 한 1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자루값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는 뭐 이 친환경적이다. 주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친환경적이다. 산업 분야에서 이 건축 자재로 들어오는 물동량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양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 같은 거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거는 뭐 몇백억 원어치 해봐야 컨테이너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건축 자재는 양도 많이 차지하고 물동량이 큽니다. 그리고 또 산업 폐기물, 이 쓰레기, 이 건축 쓰레기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흙이 주재료가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그렇잖아요. 집을 다 헐어버려도 뭐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이 집이 숨을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뭐 숨을 쉰다는 게 뭐냐인데,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습기가 높아지면 이제 원래 이제 흙푸대 집은 벽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뭐 옆에 이제 흙으로 이렇게 다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한 뭐 벽 두께가 한 50cm 가까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또 빨아 당기기도 하고, 습도가 집안에 건조하면은 또 습도를 뿜기도 하고, 그래서 조절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냄새 같은 거를 다 없애주는 탈취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생각해 보면, 이 흙이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타임 렉이라 그러는데 시간 지연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시간 지연 효과. 제 지난번 영상에서 저도 그 영상 제목을 지금 생각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하고 바깥의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여름철 오후 2시쯤 바깥 기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럼 바깥 기온이 실내 기온에 바로 영향을 안 미치는 구조가 연용량이 큰 이런 흙집 같은 경우, 어스백 하우스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바깥 기온하고 이 영향이 적어요. 근데 창을 다 닫아놨을 경우 생각하면은, 그죠? 바깥이 40도 올라갔다고 곧바로 40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일단 바깥 온도에 의해서 이 벽체라든지 지붕이 이제 열을 흡수하죠. 열을 흡수했다가
바깥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외부가 오후 새벽 한 5시쯤 됐어요. 새벽 5시쯤이 기온이 제일 낮을 때예요. 예. 그때 돼서 이 흙이 열을 축적을 했다가 실내로 열을 뱉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의 그 온도의 시간에 따른 지연, 그걸 타임 렉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바깥이 제일 온도 낮은 새벽 5시에 실내는 따뜻해지고, 또 반대로 바깥 기온이 제일 높은 낮 2시쯤에는 실내는 시원해지는 겁니다. 왜 시원해요? 새벽 5시, 6시 새벽 시간에 냉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이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게 열 용량이 큰 그런 이런 흙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로서는 어떠냐? 벽체, 외벽을 통한 열의 그런 어떤 저항력, 그러니까 열의 저항력, 열 저항이 크다는 것은 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 저항력은 벽체 두께에 비례해서 열 저항력이 커져요. 간단하죠. 이 어려운 복잡한 뭐 이론적인 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론을 말하면 그래요. 열에 대한 어떤 저항력은 벽 두께가 클수록 열 저항이 큰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서 같은 뭐예요? 나무, 스티로폴, 뭐가 됐든지 간에 얇으면은 열에 대한 저항력이 적어요. 바깥이 뜨거우면 금방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저항은 두께에 비례해서 열 저항력이 커진다. 또 하나는 열 전도율 값이 있죠. 재료마다. 그래서 단열재라는 건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아요. 열 전도율이 작고, 단열재 아닌 것들, 금속 같은 거는 열 전도율이 크죠. 그래서 이 열 전도율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거기 분자 쪽으로, 분모 쪽으로 가면 되죠. 열 전도율 값이. 그래서 흙은 열 전도율이 그렇게 작은 재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 두께가 두꺼우니까 벽 두께에 비례해서 열 저항력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이제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원적외선이라는 그런 파장이죠. 일종의 파장.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다 파장인데 그 파장의 크기가 다 달라요. 네. 적외선은 좀 크고 자외선은 파장이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외선 중에 원적외선이라는 그 파장 사이즈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게 우리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어떤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원적외선, 그 다음에 음이온이라는 것도 자연에서 발생되는 좋은 그런 마이너스 전자파 같은 기운인데, 그것도 좋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흙집에서 살 때는 또 평안하다 느낌이, 정신적인 영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담틀집 같은 경우, 담틀집이 뭔지 아세요? 담틀집은 이 틀을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흙을 다져가지고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흙집인데, 담틀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틀을 이제 직선으로 하긴 쉬운데 이렇게 또 곡선으로 하긴 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틀을 만들 때. 근데 이 어스백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곡선으로 싸면 또 곡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곡선으로 또는 뭐 이렇게 아치 형태로, 돔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이 특성 중에서 어떤 경우 어떤 동네는 흙을 구하기 힘든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뭐 흙을 좀 많이 퍼 담아야 돼요.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흙은 굉장히 귀합니다. 화산석은 많은데 흙이 귀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화산석 부스레기를 담아가지고 어스백 하우스를 질 수도 있지만은 이 흙이 좀 귀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곤란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요 시간 초에 얘기했지만은 혼자서 흙을 퍼담아서 살살 짓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경제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인력을 동원해서 하면은 요새 인건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 않을 수가 있다. 경제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다. 또 하나가 습기에 비에 약합니다. 흙포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를 할 때도 기초 밑에 이렇게 동결선 어느 정도 밑으로 한 6, 70cm 파서 자갈을 채우고 그 안에다 유공관을 넣고 유공관에다 또 자갈 채우고 다져서 그 위에다가 이제 어스백을 놓고 벽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켜는 그 물에 강한 그런 좀 보강된
혼합된 석회 같은 걸 섞은 어스백으로 한 3켜, 4켜는 싸주는 게 좋아요. 그쵸? 비가 들이쳐도 물에 저항성이 있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렇죠? 흙포대에다가 담아서 하나하나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차피 이 어스백으로 짓는 것도 전부 벽체가 그 어스백으로 하는 거예요. 지붕에는 따로 뭡니까? 목재로 지붕 틀을 하든지, 뭐 경량 철제로 지붕 틀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하게 돼요. 물론 어스백으로 점점 쌓아가지고 돔 형식으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기술적으로 이제 힘드니까 지붕은 따로 일반적인 목조주택이나 그런 철골주택 하듯이 지붕은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집 외부 쪽으로 좀 약하다. 뭐 외부에 이제 흙을 발라주거나 하게 되는데 약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면에서 한 1m 높이, 또 그 지면에서 또 한 30cm 파고 내려가서 거기는 철망을 둘러주는 게 좋습니다. 철망, 쥐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에 좀 좁아야 돼요. 쥐는 머리만 들어오면 들어옵니다. 철망을 이렇게 대줘야 돼. 안 그러면 쥐가 그냥 파가지고 쥐구멍을 만들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망을 대줘야 되고, 뭐 그런 점들이 중요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어스백 하우스가 왜 그렇게 다 좋은 점이 많고 그러면은 확산이 돼서 여러 군데 짓고 할 텐데 그렇게 널리 인기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그 새로운 어떤 방식에 대한 그런 어떤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첫째 이제 건축주 자신도 그런 새로운 시도를 꺼려하는 분들이 거의 뭐 8, 90%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 새로운 걸 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설계 사무실에서도 내가 이 푸대자루에다 흙을 담아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굉장히 좀 난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설계 사무실도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좀 별탁스러운 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서도 꺼려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직접 지어본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뭐 기술 인력이래야 사실상 목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원래. 근데 목수들도 망치질 뭐 이런 거, 요새는 망치도 잘 안 쓰잖아요. 그냥 타카라고 그 공기 에어로 되는 그 총을 다 쏩니다. 그냥 못을 안 받고 못을 걸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수들이 물론 수평 맞추고 수직 맞추고 뭐 다 줄 떼어서 준비는 하겠지만은 그 목수들이 뭐 삽으로 흙 퍼가지고 퍼날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흙집 짓게 하는 거는 거의 90%가 흙을 담아서 날라서 다지는 거, 그게 거의 90% 다예요. 네, 굉장히 노동이죠. 중노동, 흙을 퍼다 담아 나르는 거. 그래서 이런 일시킬 인력이 또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냥 내 터에, 그것도 또 도심 지역 이외에 교외, 전원에, 내 터에 내가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살살 한 포대 한 포대씩 그렇게 만드는데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보급이 안 된다. 또 재료 특성상에 내외부 어떤 디자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현대풍, 모더니즘으로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 모더니즘으로 하려면 뭐 때문에 또 흙푸대자루를 쌓아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그거 다 줄 맞춰서 쌓기가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위에서 다지죠. 많이 다지다 보면 옆으로 삐져나가면 또 옆에서 다져줘야죠. 그거 맞추기가 뭐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맞춰지면은 흙을 발라가지고 그걸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 흙집은 조금 이렇게 삐뚤삐뚤한 것도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줄 딱 맞춰서 각 딱 세워서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런 현대풍으로 할 사람은 이 재료가 적합치가 않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심지에 적합하지가 않고, 그쵸. 도심지에는 땅값 비싼데 땅값 대비 그 바닥 면적 합쳐봐요. 연면적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이 푸대에다
담아서 집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뭐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그 요점은 그거예요. 말했듯이 건물 전체 짓는데 이 벽체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 창도 들어가죠. 뭐 화장실, 주방, 내부, 바닥재 뭐 이런 거 전부 일반 건축하고 똑같이 그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골조 벽체 내벽 외벽 다 쌌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평방미터 약 30평 ALC 블럭으로 쌓는다 그러면 쌓는 인건비랑 전체 ALC 블럭값 그쵸 한 외벽 20cm 두께 내부는 뭐 15cm 두께짜리를 쌓는다 그래도 한 1,000만 원 남짓 이 정도 비용이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흙을 푸대에다 담아서 뭐 흙은 그냥 거저 한다고 해도 인건비면 뭐 이런 거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절약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보급이 잘 안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근데 이제 꼭 지어야 될 분, 어스펙 하우스를 지어도 괜찮을 분들은 도심 이외에 그 전원 그런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나 혼자서 한번 어떻게 그냥 재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아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건축비를 굉장히 좀 줄여볼 분들. 그러면 이제 그것뿐이에요. 다른 데서도 건축비를 조금씩 다 줄여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는 이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흙집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거기다가 바닥 또 난방 방식도 그 구들장을 깔아서 하면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원적외선이 정말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자꾸 부각되는데 이 화강석 계통에서는 이 라돈가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게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깬 자갈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은 흙에서도 라돈가스가 나와요. 근데 라돈가스가 특이한 게 엄청 공기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1m, 1m, 2박메타 라돈가스 무게가 한 8kg 정도 나가요. 굉장히 무겁죠. 가스인데 기체인데 특이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생긴 데서 살지 않고 이렇게 좀 그 터진 데서 집이 있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안 돼요. 라돈가스가 또 원체 무겁기 때문에 다 흘러서 낮은 데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흙집을 지을 경우에는 그 요즘에 지자체에서도 무료로 라돈가스 량을 검출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 신청해서 그 주재료 흙 또는 뭐 그 기초 부분에 이제 잡석 같은 거 돌 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난 정말 친환경 건축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어서 살다가 내가 전원 생활을 하다가 또 다시 도심으로 갈 수도 있고 집을 팔 때 그쵸 그때는 이 뭐라 그래요 좀 대중적이진 못하다 이 점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뭘 팔라 그래 집을 팔라 그러면 많은 대중이 관심 갖고 원하는 그런 디자인과 가격과 그런 주택이 아무래도 좀 잘 팔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나게 짓는 집을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어스펙 하우스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그 흙의 장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영상을 통해서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주요 이제 골재를 흙으로 만드는 또 흙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다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흙 블럭을 쌓는 것도 아니고 흙을 자루에 담아서 쌓는 방식 이런 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이가 그거예요. 어스펙 하우스는 벽체가 뭐냐, 네? 황토 벽돌이냐, 세멘트 벽돌이냐, 뭐 블럭이냐, ALC 블럭이냐, 그 2x4 경량식 목재 벽조냐, 뭐 통나무로 쌓은 벽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인데 그 벽체가 차지하는 면적과 집에서 벽이 그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이런 방식도 있다. 굉장히 저는
좋은 방식이다. 또 좋은 재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놋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썼었어요. 그러더니 뭐 또는 사기그릇 이런 거 썼잖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사기그릇이라든지 그 유기, 놋그릇 이런 거 좋은 건데 플라스틱이 나오고 스테인리스가 나오니까 그전에 스테인리스 밖으로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고 녹도 안 나고 그쵸. 유기그릇 같으면 뭐 자꾸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플라스틱, 스테인리스가 그냥 다 퍼졌어요. 그거 좋다고 막 쓰는 겁니다. 요즘 와서 다시 생각하니까 놋그릇이 굉장히 좋거든요. 놋그릇에 그 어떤 효능이 있어요. 살균 성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놋그릇이 또 뭐 비싸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릇 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또 뭐 사기 그릇들을 쓰고 도자기 밖으로 쓰는데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멘트가 개발돼서 나온 이후로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우리 전통 이 초가도 다 헐어버리고 스레트 그것도 그 안에 바람 원인이 되는 성면이 들어있는 스레이트로 새마을 운동하면서 다 바꿨잖아요. 그 좋은 황토 흙벽들 다 허물어버리고 세멘트 블럭으로 다 쌓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꼭 잘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흙집도 다시 재조명해보고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